화학물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네, 2016 생활화학안전주간을 위해서 화학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 산업이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화학물질은 이렇게 중요하고 또한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잘못된 개발과 사용,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가슴 아픈 기억들을 인류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네, 이게 오렌지 냄새가 왜 날까? 이게 리모넨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리모넨으로 스티로폼을 분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양을 되살리기 아주 좋겠죠. 얘도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양을 되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스티로폼 본 사람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뭐예요 이거? 좀 환경에 관련된 것들, 특히 아이들이 우리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을 되게 쉽게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설명도 해주시고 또 과학 실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화학물질 없이 살아간다는 건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특히 생활 속의 화학물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를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시민단체와 우리 온 국민이 함께하면서 소통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화학물질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화학물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용성도 있지만 이 쓰임이나 용도나 노출에 대한 그 위해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과 위해성에 대해서 한번 알고 나면 그 화학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불안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또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시험 자료를 생산하는 그 시험 연구기관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자료가 생산하는지를 또 알려드리고 직접 또 체험을 해보시면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생활 속 화학 안전의 중요성과 관리 방안을 주제로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지난해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인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인 화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자가 매년 제조량, 용도 등을 보고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 금지 물질 지정 등이 그 주요 내용이며, 화관법은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게 하는 장외 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강화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환경에 노출됐을 때 이제 어떤 독성들이 나타나는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 잘못 사용할 경우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물도 그냥 이렇게 상온에서 놔두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밝혀졌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물티슈에도 전에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CMIT라든가 MIT. 그게 문제가 되자 지금 업체에서는 이제 그 무해한 성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티슈가 썩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부제라든가 보습제라든가 다양한 성분의 화학 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향수라든가 방향제 등에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화학물질은 곳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인체 무해성 실험을 거친 화학물질의 수가 매우 적으며 인체에 들어와 쌓이는 잠재적 유해성이 심각하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체내 유해 화학물질 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불안감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학 생활용품을 꺼리는 화학 공포증, 케미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애기 이유식으로 사용되는 그 만들어진 용품이 저희가 따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 이런 쌀부터 시작해서 유기농 쌀 그리고 또 이유식 시작하는 야채류 같은 것들도 유기농이나 이런 거 신선한 것들을 많이 선호하셔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방문하세요. 어떤 화학 제품이 위험한지 알 수 없으니 아예 안 쓰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노케미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실 담글때 네네. 각종 생활용품뿐 아니라 식품을 구매할 때도 제품 성분을 꼼꼼히 따지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있던 매실 다 버렸거든요, 저희 지금. 근데 괜찮은 거. 이거 이렇게 제대로 만들면 그렇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아기 낳으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먹는 거, 또 생활용품, 우리가 매일 쓰는 거 보니까 안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나쁜 화학물질이. 그래서 어디 가서 뭘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음식이랑 매일 바르는 화장품 뭐 이런 거 정도는 좋은 걸로 쓰자. 근데 이렇게 와서 직접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들으면 왜 좋은지 또 어떤 게 들어갔고 어떤 게 안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직접 나와서 여쭤보고 이렇게 사는 편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화학물질을 먹고 바르고 있습니다.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려면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까요? 저희 같은 일반인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분 표시를 봐도 어려운 단어를 보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알기 쉽게 이게 유해한지 무해한지 어떤 쉽게 좀 단어를 풀어서 쓴다거나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 알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어려운 화학 제품. 그런데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화학 제품 사용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생활화학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선 팩트체크에 대한 접수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밴드, 문자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궁금하신 제품에 대한 제품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궁금한지, 만약에 요즘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들이 있는데요. 스프레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흡입 독성과 관련돼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성분이 궁금해요 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오면 저희가 대신 기업이나 그 해당 관련 부처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정보를 받으며 그걸 다시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전면과 뒷면의 사진을 찍어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취합해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기업에게 자료를 요구,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고 있는데요. 제품에 무해, 안전, 친환경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과학적 근거 자료와 살균제, 부식 방지제의 화학물질 성분 등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 발표도 하기도 했었고요. 기업이 만약에 관련돼서 제품을 비공개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기업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비공개한다라고 자체도 이제 공개를 하는 거고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성명서라든지 아니면 1인시위나 이런 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기업에다 압박을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표명을 했었고요. 그래서인지 생각보다는 굉장히 국내 굴지의 생활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특히나 또 이 화학 제품 관련돼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시민단체가 아닌 기업과 정부의 노력을 통해 시장에 진열된 상품을 구매할 때 적어도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걱정하는 일 없게끔 제도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안전성 검증뿐 아니라 화학물질들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어떤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검증도 함께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실험실이고요. 그래서 유해 화학물질이나 그다음에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그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분석 중에 하나는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유해 물질인데요. 주로 이제 어린이 용품이나 그다음에 어린이 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나 그리고 또 어린이집 이런 쪽의 제품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공기나 먼지를 분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노출되는 사람의 혈액 내지는 소변에서 유해 물질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화학물질은 사용 방법에 따라 여러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화학물질에 민감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은 아토피나 천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프탈레이트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DHP나 뭐 되게 다양한 프탈레이트들이 있는데요. DP, DBP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물질들이 인체에 들어가면 체내 순환을 통해서 대사가 돼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좀 폼이 바뀐 형태의 대사 선물들을 측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학용품과 학습 준비물에서 발생되는 각종 유해 물질들. 습관적으로 학용품을 입에 넣고 깨무는 아이들이 이러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어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체 화학업체 중 96%를 차지하고 있는 15,000여 중소기업은 정부 및 전문성 부족, 재정 부담 등으로 화학법령 이행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노후 산단에 소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상, 정밀, 안전진단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리로 중소기업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세하고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는 생활화학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제도 이행을 위하여 시험 분석비 또는 제도 이행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법령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부는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국민들에게 생활 속 안전한 화학물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습 준비물과 과학 교구, 체육 자재 등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염화 비닐인 PVC에서는 유해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등 환경 호르몬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줄넘기를 제조하는 이 회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작년 한 2월 달쯤에 이메일로 요거였어요. 저희들 그 줄넘기 포장 가방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PVC 중금속 성분이 나온다고 맨 처음에 이제 개선 요구를 받았고요. 그 요구를 개선을 하고 났는데 한 4월, 5월쯤에는 저희 줄에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들어가거든요. PVC에는. 그 프탈레이트 성분이 또 검출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친환경 프탈레이트 가소제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했죠. 제품을 모두 친환경 원자재로 바꾸면서 약 30에서 40%의 원료비가 추가로 발생. 회사의 손실은 당장 발생했지만 제품 개선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1월 1일자로 이제 이 제품들 9가지를 출시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시장 조사를 한번 한 5월 달쯤에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경쟁사들이 그때는 어린이 제품의 일부에만 KC를 이렇게 인증받아 갖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뭔가 뭐 다른 제품에도 KC 인증을 또 받아 갖고 포장지들이 막 KC 인증들이 확대되는 것들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저희로 인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점차 확대되는 것 같아갖고 나름 괜히 그 뭐 어떤 취지에 시민단체의 그 어떤 행동에 저희도 더 동참한 것 같아갖고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린이용이에요? 어린이용 줄넘기 제품만 교체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지만 성인용과 전문가용 줄넘기까지 저온 품목을 개선한 것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양심적인 기업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소비자 또는 똑똑한 엄마, 에코맘이 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맞지 않는 거고요. 가장 좋은 것은 소비자가 똑똑하지 않아도 안전한 제품, 안전한 생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꾸 요구하고 정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화평법이 있기 전까지는 유통되는 4만 3천 종의 화학물질 중 약 85%의 물질이 독성 정보조차 없이 유통되어 왔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기업에 대해 모든 살생물제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해외의 성공적 규제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화평법의 시행 이후 환경부에서는 현재 세정제, 방향제, 방충제 등 15종류의 생활화학 제품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화학용품에 독성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붙이고 있는데요. 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환경부에서 2015년 4월부터 생활화학 제품 관리 업무를 산업부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관리가 되고 있던 제품의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하는 부분과 두 번째, 제품에 함유 가능한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보다 더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제품 포장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성분명이라던가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같은 어떤 표시사항에 관한 기준들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강화,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안을 마련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준비한 개정 강화된 고시 내용을 저희가 조만간 행정 예고를 하고 관련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연내에 조속히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모든 화학물질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더라도 적정량을 주의사항 내에서 사용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양심적인 제품을,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를, 또 소비자는 올바른 사용을 할 때 비로소 화학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